제가 질문 먼저 할까 하는데 네. 두 분 과자 좋아하세요? 과자. 과자 뭐 그렇게 자주 뭐 찾아서 먹는 건 아닌데 아, 그러세요? 예, 네. 가끔 먹죠. 저는 군것질 되도록이면 삼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예. 저도 그런 편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꼭 저녁에 과자 먹다가 혼나요, 와이프한테. 어허. 애들도 같이 먹는다고. 아, 역시 아빠의 책임감. 그렇죠. 근데 뭐 제가 과자 얘기를 그냥 한 건 아니고요. 네. 최근에 먹땡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유 뭐 난리가 났죠 유명하죠. 지금. 예. 그 전에는 사실 애기들 사이에서 포켓땡 빵이라고. 맞아. 제가 그거 구하느라고 정말 막 편의점을 돌아다니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진짜 이야. 아빠는 참 힘들구나. 맞아요. 저는 그거는 경제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경제학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포땡빵은 됐다. 우리는 없어. 그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야라고 했는데 네. 먹땡깡은 저는 아직 못 먹어봐서 괜히 또 먹고 싶긴 하더라고요. 아 저도요. 맞아, 궁금하긴 해. 그렇죠. 어떤 네. 맛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는 이런 거 볼 때 좀 궁금한 게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으면 많이 만들어서 팔면은 돈 더 많이 벌 텐데 왜 안 만들어서 이런 풍기 현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희가 같이 이야기할 주제랑 상관이 있는데요. 네. 희소성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야. 그것도 한 마케팅이었구나. 개그맨이 조금 이렇게 재밌게 생겼다. 얼굴이 희귀하다. 희소가 있다 그러면은 왠지 얼굴이 좀 잘생겼는데 좀 희소성이 있다. 희소하고 희귀가 그래서 비슷하게 쓰여질 수도 있긴 한데 정확하게 경제학에서는 이게 가격이 붙느냐 안 붙느냐가 판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희소하면 반드시 가치가 있을까요? 희소하면 가치가 있죠. 저는 허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인간의 그 어떤 그 깊은 어떤 욕망, 뭐 이 본성을 좀 자극한 것 같아요. 그 희소성의 개념하고 또 이 인간의 욕망 하고 이제 잘 버무려져서 만들어낸 마케팅 전략인데요. 방금 지영 씨 얘기하셨지만 이게 실제로 많이 유효하게 쓰여요. 제법. 맞아. 이슈몰이도 되고 해서 하는데 특히 또 이제 마케팅뿐만 아니라 원래는 희소성이라는 개념이 경제학에서 제일 근본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오늘 그걸 좀 살펴볼까 합니다. 와, 희소. 희귀한 거랑 뭔가 좀 느낌이 다른가요? 그렇죠. 질문 잘해주셨어요. 어감이 조금 다른가? 희소, 희귀. 같은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희박. 일반적으로는 뭐 희자 다 나와. 그러니까 전문 경제 분야에서는 아예 다른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혼용해서 쓰죠. 혼용해서 쓰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사실은 꼭 정확한 개념을 아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희소하고 희귀는 희소는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재화나 서비스가 부족한 상태를 희소하다라고 하고 네. 이런 희소한 재화나 서비스는 경제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희귀는 그냥 단순히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걸 희귀하다라고 하죠. 아직까지 그래도 좀 개념이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 제가 반대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제가 방금 든 예를 가지고 설명들을 가지고 예. 네. 희귀하고 희소의 사례들 하나씩 들어보실까요? 제가요? 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방송에서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개그맨이 조금 이렇게 재밌게 생겼다. 얼굴이 희귀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맞아요. 희귀한 얼굴이다. 예, 희귀한 맞아요. 얼굴이다. 그리고 네. 희소가 있다 그러면은 왠지 얼굴이 좀 잘생겼는데 좀 희소성이 있다. 약간 모르겠어요. 저 이렇게 좀 비슷하게 감을 잡아가셨어요. 비슷하게 갔어요? 지영 아나운서는요? 뭔가 제 생각에는 희귀는 이거 아나운서 말 잘해야 되는데 희귀는 어떤 현상을 보고 말하는 것 같고 희소는 어떤 가치나 어떤 뭔가 이렇게 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두 분 감이 맞아요? 좋으신데요. 맞진 않은데 제법 비슷하게 접근하셨어요. 단호박. 왜냐면 이거는 정의 부분에서는 네. 학문에서 정의는 정확해야 돼서 네.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해주고 싶은데 세모. 아이고 뭐 그래도 다행입니다. 예. 그래도 뭐 A 마이너 정도. 얼마이나? 뒷풀? 알겠습니다. 예. 네, 뒤에 있는 사진 한번 보시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왼쪽에 있는 원앙이랑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
왼쪽에 보신 거는 두 분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희귀라는 거에서 저게 이제 천연기념물이죠. 네. 원앙이랑 저 나무는 희귀한 거예요. 예. 단순히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은 거죠. 근데 옆에 희소한 건 옆에 뭐가 보이시죠? 아파트먼트가 보입니다. 아파트먼트죠.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파트먼트인데 예. 서울 시내 아파트먼트가 몇 개쯤 될까요? 그래도 가끔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 내리기 전에 이제 보면은 엄청 많아요. 빼곡해요. 네. 한 200만 가구? 오. 근데 그 중에 이제 내 집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감이 있으세요. 아, 그래요? 근데 전 깜짝 놀랐네요. 우리나라 그 가구당 평균 인원이 예전엔 4인 가구가 기본이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1인 가구가 좀 많아져서 2.6명쯤 돼요. 그러니까 한 가구당? 그러니까 아마 원룸, 오피스텔 뭐 이렇게 작은 협소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어쨌든 1가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서울 시내 아파트 숫자가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확인한 게 160만 가구였는데 최근에 뭐 아파트들 많이 실공해서 아마 170만 개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2.5명 정도만 잡아도 이게 400만 명이 넘게 살 수 있는 숫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얼마 전에 롯땡 타워 가서 네. 봤거든요. 네. 정말 아파트 많아요. 많아요. 외국인들 네. 관광객 많은데 네. 오면 다 놀라는 게 왜 이렇게 아파트가 많냐. 근데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왜 희소랑 관련이 희소죠. 있는? 그러니까 셀 수도 없어. 네. 높은 데 가서 남산에 가든 어디 가도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데 이건 희소하다고 해요. 왜요? 왜? 아까 저기 지영 아나운서가 그 답을 얘기하셨어요. 뭐? 저렇게 많은데 내 건 없어. 단순히 절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 네. 인간의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수량보다 그게 많으냐 적으냐가 희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기 박성우 씨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얼굴이 특이하게 생긴 거는 희귀한 얼굴이 맞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개그계에서는 그런 얼굴 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만한 얼굴이 없으니까 희소한 거죠. 개그계에서는 그게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상품성을 가지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그러면 답을 두 개 다 맞추신 거네요. 그렇죠. 오. 그래서 그 이 희소하고 희귀는 늘 이제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희귀는 단순히 숫자가 적은 거. 그러니까는 희귀의 제일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질병. 아, 희귀병. 희소병이란 건 없어. 희귀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희귀병. 왜냐하면 병을 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네요. 아, 원하고 아니고의 그렇죠. 조금. 자, 그래서 뭐냐면 네. 희귀한 거는 가격이 없어요. 그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요. 네. 근데 희소해야 가격이 있어요. 그치. 아, 그런데 대체로 희귀한 것들이 희소하기 쉽죠. 그쵸. 그렇죠. 다이아몬드라든지 뭐 모나리자 그림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네. 희소하기 쉽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희소하고 희귀가 그래서 비슷하게 쓰여질 수도 있긴 한데 정확하게 경제학에서는 이게 가격이 붙느냐 안 붙느냐가 판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말인데 이걸 또 경제학적으로 다가가니까 아주 새롭게 느껴지네요. 그러게요. 뭔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렇죠. 연결이 되는 게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유행어들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보니까 신기한 것 같네요. 네. 이런 거 다 그 저기 경제학과에 가면 다 배우는 건가요? 그럼요. 그 경제 아유. 첫 번째 시간에 배울 겁니다. 야, 학생들 항상- 좋겠다. 첫 번째 강의 때 열심히 얘기합니다. 아파트 얘기 항상 하고요. 근데 우리 또 우리 코스토리 시청하시는 분들 예. 무료로 그럼요. 배울 수 있는 경제학 얼마나 좋습니까? 좋습니다. 희소한, 희귀한 아니 뭐지? 이건 희소한 프로그램이었어요. 프로그램 그죠? 희소 프로그램이야. 희귀할 수는 있어. 아무도 안 보면. 근데 희소 스토리로 바꿀까요? 좋다. 네. 아무튼 요 희소에 대한 개념들, 이제 요 희소성에 대한 개념들은 아셨으니까 요게 마케팅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소성, 희소 마케팅에 네. 대해서 이제 재미있는 용어 3가지를 뽑아봤는데요. 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것들 생각나세요? 희소 마케팅, 우리 먹태감 같은 것들 보면서 거기에 관련된 용어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네. 이거 준비하면서 좀 배운 MG 용어들이기도 그래요? 하고. 예. 저는 좀 잘 쓰는 말이 있긴 한데 레어템이다. 레어템입니다. 레어템. 레어템. 네, 네. 레어템이다. 저 같은 경우는 아. 내 것도 부탁해. 내 것도 부탁해. 야, 내 것도 꼭 부탁해. 혼자만 사지 말고. 여기서 이제 두 분은 이제 요즘 MG는 아니신 걸로. 저도
도대체 뭐길래요? 궁금합니다. 요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득템력이라고 합니다. 오 비슷한 얘기 아닌가? 레어템, 득템력. 오. 네, 사촌지간인데 그렇긴 한데 예. 득템력은 어, 진짜 처음 들어보는. 뭐 사는 능력, 빨리 사는 능력. 아. 뭐 이런 건가? 아까 얘기했던 포땡빵 이런 거. 네. 그런 희소한 것들을 이제 얻어낼 수 있는 능력. 그래 그걸 얘기하는 맞아요. 요거 보니까 생각난 게 그 빵이 어. 그 편의점에 9시에 들어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기다렸잖아. 9시까지. 그래서 그걸 내리는 거야. 그 기사님이. 세상에. 그래서 내리자마자 그걸 샀었던. 이런 그게 분들한테- 바로 득템력 그렇죠, 아니에요? 득템력입니다. 야, 대단하시다. 진짜 그걸 가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네, 그 9시에 온다는 어머. 얘기를 듣고. 어머 세상에. 저는 사실 이거 되게 없어요. 득템력이 없어요. 음. 그래서 저는 뭐 명절에 기차 예매하고 이런 거 광클하고 있잖아요. 네. 잘 못해요. 그래서 맨날 혼나요. 교수님으로서는 100점인데 아빠로서는 빵점이에요. 아, 그렇죠. 수강 신청할 때 아. 우리 학생들 되게 공감 많이 할 거예요. 맞아요. 네, 득템력. 바로 클릭. 오. 광클. 음. 네. 그죠. 자, 요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오픈런. 아, 이건 알죠. 앞서 이제 우리 박성호 씨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다렸다가 사는 거. 네. 그거 오픈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오, 그러네. 와, 어마어마하죠. 저거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텐트까지 치기. 진짜. 근데 요즘에는요,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 그 기다릴 사람을 어. 산다고. 어, 알바. 네, 알바를. 야. 번호표를 뽑을 사람을 사는 거죠. 야 대단합니다. 야. 그래서 또 나온 것들이 기업이 그 번호표를 뽑잖아요. 네. 본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음. 그걸 또 그렇게 또 만들어놨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기한 사람이 무조건 와야 되는 아. 또 그런 룰을 만들었더라고. 어우 참. 진짜 그러니까. 빡빡하네. 빡빡해요. 그것이 바로 또 득템력입니다. 그럽니다. 그것도, 예. 이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요건 뭘까요? 드럼 드럼 마케팅? 마케팅. 나 이거 처음 들어봐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아, 그러세요? 네. 요거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요거는 특정 날짜, 특정 그 제품을 판매하는 특정 오. 날짜에. 그러니까 갑자기 몇 월 며칠에 요거 팝니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사람들 더 기다리게 하고. 뭔가 약간 운동화 같은 거 살 그렇죠. 때 그렇죠. 이런 희귀템들은 이때 이제 공개가 됩니다. 맞아요. 하는 것 같은 음. 느낌. 음. 근데 그렇게 한 제품들은 보면은 굉장히 비싸요. 근데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사서 되팔려고 그런 하나? 것도 있어요. 왜냐면 맞아요. 너무 비싸게 팔리니까. 이런 용어들이 되는 게 단순히 갖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이게 뭐 중고 거래가 요새 워낙 맞아. 플랫폼들이 잘 돼 있으니까 네. 재판매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더 프리미엄이 붙어서 판매되니까 여기 신조 하나 더 붙이면 여기 리셀러. 리셀러. 대파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오, 갑자기 또 핫하신데요? MG로. 리셀러 보이죠? 네네. 그 저도 약간 그 MZ 세대들이 그렇게 줄 서고 이런 거를 사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거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제 이러면 이제 다 이제 세대가 밝혀지는 건데. 아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이런 용어들도 생기고 요즘 MZ 세대들은 더 그럴까를 생각해봤는데 저희 아이들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이들이 이렇게 소고기 먹으면 배부를 때는 뱉어요. 그러면 소고기 저놈이 저거 내가 어떻게 번 돈으로 산 소고기인데 저걸 네. 뱉지? 저는 소고기 먹으면서 이걸 한 번도 뭐 배부르다 맛없다 질기다라고 뱉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귀하게 컸네. 그러니까 이게 풍족하게 사는 거야. 지금 세대는 이런 희귀한 걸 별로 경험해보지 못해. 희소한 걸. 이게 재미인 거예요. 아오. 이거는 이제 저는 경제학자라서 이건 네. 아마 소비자 행동이나 심리학자들이 더 분석할 텐데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재밌지 않을까. 맞아요. 그게 더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냥 즐기고 싶은 거구나. 오히려 우리는 기다린다는 게 시간 낭비라고 그쵸, 생각하는데 그쵸. 그거 자체를 네. 하나의 재미로 추구를 하네요. 오. 그러니까 맛집 가면 제 네, 또래들은 맞아요. 맛집 가면 식당. 웨이팅 있으면 가 뭐 굳이 네. 이런데 네. 항상 기다리시는 분들 보면 젊은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거 기다리는 것 자체를 즐기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희소한 것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확실히 이 대기업 분들이 똑똑해. 알죠? 봐. 옛날에도 기다리는 거 많았는데 그 전쟁에 나간 남편. 그래서 옛날 저희 뭐 사람. 어디 6.25 그런 세대.
이 희소성 마케팅을 앞에서 잠깐 이제 뭐 그냥 심리적인 요즘 세태에 비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것 말고 경제학자도 이제 왜 희소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열광할까를 좀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블런 효과입니다. 배불르고 등 따신 걸까요? 이제 이쯤 되면 눈치채셨을 텐데 이제 경제학자 이름을 딴 거죠. 그러니까 아마 베블런은 경제학자라고 볼 수도 있고 사회학자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원래는 경제학에서는 그래요. 이게 물건을 사람들이 어떻게 소비하느냐는 이성적이야. 경제는 원래는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대비해서 물건의 가격들을 보고 내가 제일 만족스러운 것들을 선택해서 소비한다. 게 기본적인 가정이었어요. 근데 베블런이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거죠. 다른 때.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소비하기도 하지만 소비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행동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소비를 한다. 그럼 당대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렇죠. 이론이었겠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싫어했죠. 설명이 안 되니까.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경제학의 가장 큰 근간이 인간은 합리적이다라는 건데 그거를 흔드는 개념이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그래서 베블런은 당시 이제 주로 이제 그 유상계층이라고 하죠. 이제 그 부르주아 계층들이 그렇게 이제 낭비하고 이제 비싼 것들 사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최근에 와서는 이게 좀 보편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옛날 분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과시하고 싶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뭐가 있죠? 뭐가 유행하죠? 약간 SNS. SNS, 먹태깡 이런 것들조차도 이제 네. SNS 때문에 더 이렇게 인기가 있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뭐 무슨 레어템, 뭐 득템력 이런 얘기들도 SNS에서 더 많이.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MG 용어잖아요. 그 최근에 SNS가 활성화되면서 소비가 더 이상은 개인적인 그런 주관적인 게 아니게 된 거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 이제 존재로서의 그 의미가 더 많이 부여가 된 거죠, 소비에. 근데 신기하네. 진짜 지금에서야 SNS가 너무 활발해지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때 당시에 이런 어떤 소비 현상을 일컫는다는 게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그러니까 베블런 씨는 그런 통찰력을 어디서 베블런 그렇게 씨. 아마 알아냈을까요? 이 경제학자들이 대체로 그래요. 자기가 못했던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시샘해요. 친구들 중에 이제 고급차 타고 이제 명품 이제 정장 입고 다니는 분들이 얄미워서 저거는 나쁜 짓이야라고 좀 비판하기 위해서 좀 이런 개념들이 더 이렇게 이건 제 그냥 뇌피셜입니다. 네. 또 그런 질투할 만한 분이 또 한 분 더 있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그렇죠. 또 나왔죠. 이런 베블런 현상이 네. 또 더 보편화되고 더 일반화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영 아나운서가 잘 정리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해왔습니다. 저랑 같이 만나보고 오시죠. 박지영의 이콕콕콕 시작합니다. 이 베블런 효과는 밴드웨건 효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밴드웨건 효과, 우리말로는 편승 효과 또는 모방 효과를 뜻합니다. 이 밴드웨건은 원래 미국 서커스 단원들이 타고 다니던 마차인데요. 밴드웨건을 탄 서커스 단원들이 요란한 음악을 연주하면 그 소리에 이끌려 나온 군중들이 별 생각 없이 덩달아서 뒤를 졸졸 따랐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밴드웨건은 앞대차를 뒤따르는 군중처럼 별 생각 없이 남의 행동을 따르는 그런 현상을 의미하게 됐는데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우리 속담과도 비슷합니다. 이 밴드웨건 효과의 첫 번째 예시로는 패션 트렌드를 들 수 있는데요. 자신과 어울리는지 상관없이 유행에 따라가기 위해서 특정 스타일의 옷을 구매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정 상품에 갑자기 몰리게 되면 이 품절 대란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어서 두 번째 예시는 바로 주식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특정 주식의 인기가 급격히 증가하는 건데요. 자신의 신념과 또 가치보다 다른 사람의 행동과 의견에 따르는 밴드웨건 효과. 하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블런 효과부터 밴드웨건까지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한 역시. 번쯤은 이 사례를 좀 해보신 경험이 다들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어찌 보면 인간의 그 어떤 그 깊은 어떤 욕망, 뭐 이 본성을 좀 자극한 것 같아요. 왠지 내가 안 하면은 좀 처지는 것 같고 맞아. 이 무리에서 맞아요. 떨어지는 것 같고. 소외되는 거. 네, 맞아요. 좀 그런 느낌을 좀 건드려주는 것 같아요. 오, 맞아요? 맞아요.
예. 그 밴드웨곤에 여러 가지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는데 행동경제학에서는 그 소속감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같이 있던 무리에서 벗어나면 되게 위험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내재돼 있는 거죠. 친구들과 같은 셔츠를 입지 않아도 같은 신발을 신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내가 생존하는 데는 현대 사회에서는 근데 본능적으로 그걸 따라가고 싶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주식시장에도 보면은 밈이라고 음.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사는 주식을 예, 개미라고 하잖아요, 투자자들. 그렇죠.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좀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밴드웨건의 비슷한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절대 바로 100점 안 주시네. 절대 에이플 안 나와요. 저 개인적인 어떤 좀 생각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저는 그 남들이 그 밴드웨건 그런 효과를 쫓아갈 때 저는 반대로 가면 오. 좀 더 부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저는. 맞는데 예, 맞는데 뭐야? 시장을 거스른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좀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용기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데 제가 이제 왜 어려울까 생각을 해봤더니 예. 남들 따라가다 실패하면 위로가 돼. 다 같이 실패했으니까. 아. 근데 시장을 맞서다가 실패하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외로워. 희소하면 네. 어떨까요? 희소하면 반드시 가치가 있을까요? 희소하면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어템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을까요? 저는 허상인 것 같습니다. 대결 구조. 네, 허상이야. 그건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그 가상의 욕망일 뿐입니다. 저는 허상입니다. 희소한 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마케팅 전략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들은 나중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희귀한 거는 반드시 가치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희소한 거는 경제학적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희소하지 않은 재화는 가치가 없을까? 오, 아니죠.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희소하지 않은데 가치 있는 재화들이 있어요. 물. 나 하이파이브. 네. 진짜요? 그치, 어. 맞잖아요. 예. 물? 물, 공기, 햇볕 이런 것들은 네. 희소하지 않아요. 그렇죠, 희소하지 예. 않죠? 예. 그러니까 물은 사실은 요즘은 이제 깨끗한 물 많이 선호하시고 생수 이제 뭐 많이 사드셔서 이제는 물은 좀 애매해졌어요. 음료수는 희소한 재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빗물이나 이런 것들은 이거 돈 주고 사고 팔고 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이거는 여전히 대부분의 물은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물은 여전히 희소하지 않은 재화이긴 해요. 공기 돈 주고 사시는 적 있어요? 숨 쉴 때 공기 돈 내세요? 아니요, 없는데 근데 막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라는 햇볕 돈 주고 사시는 분 없잖아요. 네. 어. 근데 진짜 중요하죠. 비타민 D 합성. 거죠. 그게 아니라 뭐 햇볕이 없으면 식물도 재배할 수가 없을 아, 거고 다 우리 죽죠. 뭐 만약에 그 햇볕의 그 밝기를 전기로 대체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될 거예요. 그렇겠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생각을 좀 해보면 이 희소한 게 뭔가 시대에 따라서 좀 변하나?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물을 돈 주고 사 먹은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화장실 같은 데 갈 때도 생각해보면 유럽에서 다 돈 내고 화장실을 가는 게 저는 너무 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 반드시 희소하지 않다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희소한 것은 가치는 있어요. 근데 희소하지 않은 것 중에 앞에서 말했던 무상재라고 하는 것. 네. 그러니까 전제가 희소하다 희소하지 않다는 우리가 갖고 싶은 것보다 그것이 실제로 이 세상에 더 많으냐 적으냐로 구분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햇볕이나 공기는 우리가 갖고 싶은 양보다 세상에 더 많아. 내가 숨 쉬고 싶은 양보다 공기가 충분히 많으니까 숨 쉴 때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거나 파는 사람도 없고 맞아요. 사람의 욕구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맞아요. 늘어나서 원래는 희소하지 않았던 재화가 희소해질 수도 있고 혹은 공급이 부족해져서 맞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의 경우는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희소해진 사례일 거고요. 아마 넷플릭스에서 수리남 보셨을 거예요. 네. 수리남에서 보면 재밌는 게 홍어 나오잖아요. 예. 거기서는 홍어 버렸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홍어는 저기 남미에서 홍어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잡으면 버릴까요? 못생긴 생각, 그죠? 한국에 수출하니까. 네. 이제 남미에서도 홍어는 뭐죠? 희소한 물고기가 된 거죠. 수요가 더 늘어났으니까. 예. 그러니까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제품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만한 것들 뭐가 있죠? 뒤에는 사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뭐야? 와. 요즘 인기 있죠. 요새 레트로 선풍기 네. 옛날 디자인 뭐 60년대 70년대 디자인으로 나온 선풍기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인기가 있어요. 초기에 60년대 우리나라에 처음 나왔던 선풍기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거요? 왠지 비쌀 것 같으니까 한 100만 원? 100만 원. 지금 가치로 따졌을 때. 네, 그렇죠. 저는 지금 가치로 따졌을 때 네, 지금 가치. 지금 가치 따졌을 때 네. 뭐 그때 1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집을 몇 채를 근데 저도 한 100만 원 할 것 100만 같습니다. 원.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60년대 평균 노동자의 2달치 혹은 3달치 임금이었다고 해요. 지금으로 하면 더하네. 3, 400만 원 훨씬 3, 넘는 거죠.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저 때는 굉장히 희소한 재화인 거지. 지금은 선풍기 제가 최근에 올여름에 하나 샀는데 그냥 뭐 특별한 기능 없이 심플한 거 샀더니 한 6, 7만 원. 네, 맞아. 5만 원 네, 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희소성이 감소한 거죠. 그러네요. 그때 당시에는 에어컨은 없었겠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미국에도 없지 않았을까. 얼마 안 됐구나 에어컨이 나온 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위땡사가 처음으로 에어컨을 만들었던 걸로 듣는데 예. 개발은 그때 됐어도 보편한 60년대에는 미국에서도 안 됐을 거예요. 60년대 미국 영화들 보면 그러진 않았으니까. 야. 근데 이제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희소성이 앞에서 천연 자원에 관련된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데 우리 예전에 스타킹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부분에서는 기술이 발전하면 희소성이 되게 많이 감소하는 경향이 생기죠. 그러네요. 예. 참 진짜 뭔가 희소성에 대한 것들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접목을 해서 보면 기업들이 이번 편은 도움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기업에서 좀 잘 보셔야겠어요, 우리 이코스토리. 우리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의 욕구 혹은 뭐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의 개념들 그런 또 사회적인 이슈들 때문에 바뀌는 예들도 있어요. 어떤? 대표적인 게 어렸을 때 박성호 씨 취미 혹시 어떤 거 있으셨어요? 취미요? 뭐 펜팔, 펜팔. 네. 뭐 그런 거. 펜팔. 진짜 안 어울리시네요. 우표수집 우표요. 우표수지. 그런 거 있었어요. 우표수지. 그리고 거기 도장이 찍힌 거는 좀 싸고 어. 깨끗한 건 비싸고. 기대하던 답을 말씀하셨는데 우표수집 뒤에 있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 나 있어. 이거 어. 우리 집에 있는 거 언제 찍었어? 지금도 있으세요? 네, 저 있죠. 그럼 저한테 파세요. 할 수 없지. 지영 아나운서는 저거 처음 보세요? 저는 어떤 거 있었냐면 뭐 옛날 우리나라 어. 그 대통령 5개국 순방 기념 우표 해가지고 딱 맞아요. 나온 게 있었어요. 맞아요. 저 때는 우표 말고 뭐 예를 들어서 가수들이 앨범을 발매하면 그 브로마이드라고 음. 하죠. 네. 그런 거. 그런 거는 모았던 것 같아요. 저도 중1 때 김한선 브로마이드. 저기 저희 딸은 요새 그 아이브 저기 뭐지 포토카드 포토카드 많이 모아요. 저 그것 때문에 좀 등골 휩니다. 저도 그래요. 아, 아이브 진짜. 와, 진짜 아직까지 갖고 계시면 그러니까- 좀 저한테 파시는 거예요. 저 진짜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희소한 제한데 저 우표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사진 자세히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저기 보면 저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저 우표들을 지금 저희 사진 앨범처럼 맞아요. 그 우표 수집 그 앨범이 있었어요. 그걸 네. 차곡차곡 넣어놨어요. 어. 그러니까 저 때는
아마 지영 아나운서 못 뵀지만 예전에는 청계천 같은 데나 우표 수집하는 것들을 사고 파는 가게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있어요. 저 아직도? 회원역 지하상가에도 아직도 있어요. 진짜요? 동묘에 가면. 정말. 대박이다. 네. 근데 예전에는 지방에도 몇 군데씩 다 있어요. 그럼요. 아니 요즘은 우표 근데 안 붙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 때도 사실은 우표라는 것이 네. 그 수집하는 우표들은 편지 보내기 위한 우표가 아니고 그렇죠. 네. 수집용이야. 예. 아 그냥 그냥. 모아두는. 브로마이드가 수집용이지 그게 어떤 효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냥 보라고 나온 아, 건데. 와. 그래서 그 희소성 때문에 저거 우리나라만 유행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저기 외국 우표는 더 비싸고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요즘 이제 청소년들은 아마 우표가 뭔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우표란 단어를 들어본 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얘기 하더라고. 이메일 아이콘이 이렇게 편지 봉투 모양이잖아요. 네. 이게 왜 메일이죠? 야,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네. 아무튼 이제 이 희소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경제학에서는 실제로 그 자원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에 대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원하느냐도 되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뭐 생산 기술도 너무 발전하고 또 물류 유통이나 수출입이 너무 발전하면서 희소성이 이제는 어떤 절대적인 양보다는 이런 심리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들로 많이 결정이 되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표의 사례를 좀 들고 싶어요. 네. 정말 그 70년대, 80년대, 특히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표 뭐 박성호 씨 아직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이 희소성으로 인한 가치를 가지는 것들은 네.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본질적인 가치를 잃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안타깝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면 돈인가요? 돈은 옛날 돈이나 지금 돈이나 갖고 있어도 똑같고 더 가치가 올라가니까. 결국은 금, 돈, 뭐 이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렇죠.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게 인간이 특히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SNS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네. 더 사회적인 소비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희소성은 여전히 더 유효한 마케팅이긴 할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우표 사례. 예전에 성냥갑들도 많이 수집했었어요. 저 그것도 모은 거 있어요. 아직도 안 버리셨어요? 약간 고물상을. 제가 약간 그런 나이를 먹다 보니까 네. 옛날 거에 대한 어떤 빈티지 이런 게 좀 눈이 가더라고요. 집이 커서 그래. 보관할 집이 때가 커서 그래. 많아가지고. 우리 집은 그런 거 놔두면 부럽다. 혼나. 근데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이게 희소하다는 부분에서 단순히 사람인지라 그래서 이제 주변의 의식을 하지 않을 수밖에는 없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내가 과연 소비를 할 때 이 희소성의 개념들, 이 욕망에 대해서 너무 현혹돼서 소비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S사가 사가전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앞서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특허가 압도적으로 사가전자보다 많아요. 지난해 1등을 했어요. 8,500건. 전쟁이네요. 특허 전쟁.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모든 사람의 공유 재산이 된다는 것은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야, 이 말이 좀 인상적인데요. 특허가 왜 필요할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뭐 합리적인 소비를 했을 때는 그 물건을 나중에 갖고 있더라도 충분히 그 쓰임새가 있고 그만큼 가치가 있는데 역시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될 것 같네요. 강남 가면 돈 많습니다. 다 비싸. 다 비싼 강남 친구 따라 가지 마시고요. 이 코스토리랑 함께 가시면서 현명한 소비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죠? 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